나오셨는데 일단 질문자 입장이시긴 한데 오프닝을 또 이제 그 개각 관련해서 좀 써주셨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 주시면 평가를. 뭐 저는 뭐 예상은 했잖아요. 예. 거론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입이 딱 벌어지고 벌어진 입이 안 다물어져요. 입이 안 다물어져요. 예. 윤천 장관은 뭐 유명한 얘기죠. 찍지 마 인사고 예. 예. 사진 찍지 마. 예, 카메라를 향해서 찍지 마. 열 뻗쳐서. 그다음에 이종석 저 신원식 참. 그 내정자는 뭐 그야말로 극우죠, 극우. 그런데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육사에 두지 마 인사고. 그리고 여가부 폐지한다고 오늘 내정자 발표하면서도 예. 여가부 폐지될 거지만 하고 장관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일하지 마요. 하지 마 인사예요. 하지마 인사. 납득이 안 가고요. 이 신임 그 내정자들은 그야말로 전사를 앞세운 거죠. 그러니까 더 나라가 걱정이 되고요. 근데 저는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좀 의문이 있어요. 예.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 추진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탄핵 추진이 머뭇거리면서 타이밍 놓쳤다. 예, 예. 자진 사의를 표명할 시간을 줬다 뭐 이런 건데 예. 사실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는 수사협 검찰 수사단 군 수사단 수사협 사건 직후에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질문을 해서 우리 김종민 의원께 답변해 주시면 민주당이 이제 탄핵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무색한 상황이 됐고 여기 이제 특검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예. 이 빌미를 준 거죠. 아하. 이미 교체인데. 이미 교체인데. 그건 대통령을 경로하게 만든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팍 끌어들였으니까. 그런데 이미 교체인데 늦게 탄핵 추진해가지고 아하. 교체 사유에 안보 공백이 있을 수 없으니 명분을 준 거예요. 이래서 사의를 표명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둔갑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좀 실책이 있었다라는 저는 입장. 그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예, 김종민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 왜 그거는 그러시죠? 기본적으로 그 사건은 예. 뭐 이제 탄핵도 탄핵이고 사의도 사의지만 특검을 해서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특검을. 그게 기본적인 우리 민주당의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예. 근데 특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긴급하게 음. 해야 될 긴급 조치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탄핵 검토를 하긴 했는데 지금 우리 최재형 수석님 말씀대로 이미 이종섭 장관은 이미 이제 그만두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 탄핵이라는 게 어떤 뭐 정치 공세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의총에서 탄핵 제안이 나왔을 때 저 여러 의원들이 특히 국방위 의원들이 약간 우려를 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우려를 말씀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그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특검 플러스 탄핵이라고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처방들을 그러니까요. 여러 개 반복해서 하는 게 국민들한테 너무 이제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 예. 만약 탄핵을 의결을 하면요. 우리가 뭐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탄핵 그 뭐 재판까지 소추하고 뭐 예. 그때까지 사실상 이제 장관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렇죠. 행안부 장관 사례를 이게 보면 뭐 문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뭐 하다못해 법무부 장관만 해도 뭐 그거 감수하겠는데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건 국방을 통수하는 통할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예. 그런 점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한번 뭐 국민들의 판단, 뭐 국민들의 민심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신중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좀 한번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해 보자고 해서 미뤄진 거예요. 아하. 네, 미뤄졌는데 뭐 바로 이제 그 사이에 원래 또 예정돼 있는 거고 그냥 바로 사의를 표명해 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 아쉽다. 왜냐하면 항상 인사수요 개각에서는 이번에 이제 소중폭 개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인사수요가 있는 거예요. 예. 국무위원회 경우 교체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 교체 사유가 뭐냐? 그럼 없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야당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안보관과
희한한 이제 행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충실히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이종섭 장관인데 예. 교체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최상병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대통령이 격려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제로 그랬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바보스러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지라도 그래서- 말하면 안 됐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격려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안보 2차장도 교체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국방비서관 교체하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탄핵 추진 얘기가 안 나왔으면 그냥 교체 사유가 불분명한 국방부 장관 교체는 최상병 사건 때문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 상황이 오는데 예. 이미 교체하기로 보도가 나오고 한 이후에 탄핵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은 조금 한번 앞으로도 민주당이 약간의 실책이 있었다. 탄핵 카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함부로 이렇게 꺼낼 것은 계산상으로는 또 그거는 온당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단식 14일째를 맞고 있죠. 이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이제 단식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당 대표실로 옮겼다고 하는데 의원님 지금 가보셨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옮긴 데는 못 가보고 그 전에 이제 예. 그 대표께서 뭐 본회의장도 계시고 예. 또 안에 대표실도 계시고 해서 몇 번 가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저는 뭐 일단 무조건 그만 중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는데 지난 성남시장 때 열흘 단식했을 때 그때 진료했던 의사가 하루라도 늦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단식에서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단식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체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뭐 의료나 아니면 뭐 건강 차원에서 일단 의지는 일당 대표가 단식을 했다면 뭐 그 의지가 전달되는 거는 충분히 전달된 거니까 사실 그리고 뭐 그 단식으로 이 싸움이 끝이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의 뭐 각성과 회개 이게 단식의 목표인데 이게 뭐 단식으로 다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 결국 싸워야 되고 국민과 함께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본회의장에 그 대정부질문할 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단식하고 며칠 지났는데도 그렇게 움직이고 이동하면 그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저런 거 걱정을 좀 나눴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회의를 참석하거나 이동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대표실에서 이제 아마 이제 누워 있는 상태로 단식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 민심이 진짜 흉흉하거든요. 이걸 결집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동조 단식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청년위원회도 연대 단식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럼 이 상황 보면은 어떤 대표의 뭐 단식을 만류하는 분도 있으시지만 또 같이 하겠다 이런 분도 있으시니까 또 당대표 저는 이제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예. 동조 단식하는 분이 많아지면 대표가 단식 중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대표는 단식 그만하고 우리가 릴레이로 단식하겠다. 아하.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 대표 보고 단식 계속해라. 이렇게 동조 단식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이분이 왜 굶고 계신지를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잘해라.
잘할 때까지 굶을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하거든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예. YS 때는 뭐였습니까? 같은 연금 해대하라, 정치활동 재개하게 해달라. 음. TJ 때는 뭐 지방자치제 해달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느닷없이 아무도 준비되어 있고 국민들은 뭐 투쟁하라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서 딱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출구 전략도 이제 불분명해.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건가?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무슨 생각입니까 도대체? 아니 원래 단식은 예. 출구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장애투쟁이라든가 예. 국회 파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장 강력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투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출구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목숨을 건 단식 이런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구 전략 자체를 설정할 수 있는 거면은 단식을 안 하죠. 예. 따라서 이제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DJ 대통령도 지방자치제 하나만 걸은 게 아니거든요. 예. 국정쇄신 걸고 뭐 야당 탄압 이런 거 다 걸었어요.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도 3가지를 걸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지는 분명하고요. 특히 이제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계기성이 좀 예. 분명한 거기 때문에요. 예. 다만 출구 전략은 애당초 없는 것이다. 아. 게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아주 그냥 최소한의 도리였죠. 상대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청와대에서도 오고 정무수석도 하는데 오고. 이런 것들이 또 전무한 상태에서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이상은 예. 상대에서도 저렇게 나오니 금도조차 안 지키니 예. 그냥 죽겠다고 단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 그래도 언제 출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종민 아니, 의원님 그럼 어떡합니까? 여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찾는 모양새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에서 저는 의원들 이제 중진들이 이게 만류하는 세 방법? 가지를 요구를 했지만 예. 사실은 제가 그냥 듣기에는 처음에 단식하겠다고 예. 얘기하고 발표하는 거 듣기에는 좀 아까 뭐 진중권 작가님 얘기대로 좀 뭔가 좀 그 뚜렷한 목표가 선명성이 좀 안 부족했다. 보인다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 예. 그래도 제가 딱 얘기를 듣고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해양재판소 제소가 저는 좀 핵심적인 목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염수 실제로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가 후쿠시마 관련돼서 정말 야당으로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예. 근데 국민들의 이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뭐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 해결은요. 일본 정부가 방류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최선의 목표입니다. 음.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맘먹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걸 정부에게 압박하기 위해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목표를 내걸고 단식을 했다면 좀 더 저는 국민들한테 좀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하여간 거기에 대한 정부의 뭔가 변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일본 정부에 맡겨둔다.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저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전 대통령? 갑자기 이름이 트럼프? 생각. 트럼프.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 감사합니다. 단식을 오래 하신 거예요. 단식 걱정을 오래 해서 그래.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양반이 말하는 게 항상 그렇게 좀 싸납게 말을 하니까 예, 트럼프가. 기시다 내각이 그 방류 오염수를 한 5년 먹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방류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말은 안 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런 정도의 뭔가 심각성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안이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예. 좀 변화된 자세나 출구를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지 제가 않겠나. 되게 단식의 목표는 왜 뚜렷하지 않냐면은 본인을 위한 단식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 금방 끝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체포동에 넘어왔을 때 아무래도 단식해가지고 좀 병원에 막 실려갈까 말까 하는 이런 사람도 뒤통수를 어떻게 치느냐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만약에 법원에 가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도 참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이 뚜렷해 보여요. 그러니까 진 작가님 말씀은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로 가기 위한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제가 좀 예, 최선수님이 짧게 말씀 주시고.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증언 비슷한 건데 예. 사실 4월 말 5월 초쯤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포함한 강력 투쟁을 고민을 했었죠. 아.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당의 몇 의원들이 우현식 의원, 윤재갑 의원들이 요 분들이 이제 후쿠시마 때문에 단식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중대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좀 타이밍을 오히려 놓친 것 같고. 하려면 더 빨리 했었어야 됐다. 아니 근데 그런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일종의 이제 방탄용 단식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알겠습니다. 역사가 있다. 뭐 예, 김종민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 그게 단식할 때는 뭐 누구나 다 걱정을 하고 이제 위로도 하고 하면서 같이 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예. 뭐 정치가 아무리 비정해도 우리 경조사를 놔두고 그 안에서 정치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이제 단식하는 이런 이제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지금 단식 중에 뭐 이게 이 단식의 성격이 뭐고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한 방탄단식이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의미 있지 바람직하지 않다. 않다고 바람직하다. 보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 단식 마치고 나면 이 단식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방탄단식이네 하고 국민들 여론이 돌아간다면 그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나게 그거는 부담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진 작가님이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단식 끝나고 나서 뭐 차분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체포동의안 문제를 이렇게 봐요. 체포동의안 검찰은 법과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 예. 검찰이 뭐 단식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수사 뭐 방법과 수위를 조절한다든가 기소할 걸 안 한다든가 안 할 예. 걸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검찰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니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좀 무식하게 갈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 스케줄대로. 그래서 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송부하는 문제. 그 판단은 그것도 뭐 사법의 일종이긴 하지만 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한 달 정도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단식하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낸다? 저는 그거는 어려울 수 아닐 있다. 것 같은데 아하. 조금 더 그런 상황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그런 거 저런 거 관계없이 비정하게 그렇게 저는 간다면 그래도 저는 뭐 그 단식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 부결이 결정나는 거 그건 오히려 이 단식이 방탄단식이다. 그 욕을 먹기 딱 좋은 그 모양새거든요. 그 저는 뭐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단식 때문에 뭐 체포동의안의 표결이 달라질 거다. 이런 논의 자체가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 단식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부체포 특권 내려놨다. 그러니까 통과시켜 달라. 나 증거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기각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과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단식의 진정성을 아니 그래서 인정받을 저희는 텐데 이제 그 말을 못 하실 이렇게 겁니다. 봐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또 단식을 이유로 해서 부결을 시킨다. 이거는 당으로부터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알겠습니다.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종합을 해서 약속을 지키겠다. 그 대신 진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법원에서 나는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는다.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면 저는 이 문제 해결될 거라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고 드린 대로 지금부터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인터뷰 시작합니다. 지난 2022년 2월 이제 JTBC 재직 당시에 이제 봉 기자가 취재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가 이제 의도적인 왜곡 보도였다라는 것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기자의 입장 직접 듣겠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 교수님과 안녕하세요. 최 소장님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청취자분들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 JTBC에 계셨던 게 작년 10월까지였던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뉴스타파 현재 직장으로 네. 이직을 하셨던 거고. 네.
근데 이제 JTBC에서 근무하고 있던 2022년 2월 21일에 이제 단독 보도를 한 이제 기사 제목이 네. 윤석열 주임 검사 때 저축은행 수사에 무슨 일이 부산 저축은행 관련 그렇죠. 기사였고 뉴스룸 본방송에서 대검 중수부 처벌을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 정영학 녹취록에서 등장 뭐 이런 보도였습니다. 네. 근데 현재 논란은 이제 기자님이 2021년 10월에 이미 대출 브로커인 조호영 씨를 만나서 네. 이제 조호영 씨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을 만난 적이 없다. 뭐 이런 진술을 이제 기자님이 들으셨는데 이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당시 윤석열 당시 이제 과장이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첫 조서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 들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보도했다는 게 지금 쟁점인 네.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상해요. 대다수 여태까지 보도가 예. 수사 기록의 그런 진술 조서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가지고 아하. 보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렇다면 그 전에 몇 달 전에 조호영 씨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 그걸 반영 안 했냐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 제가 왜 반영 안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만나고 나서 이분에 대한 그 증언을 검증을 했어요. 음. 측근들, 주변인들, 같이 근무했던 분들 검증했고 결정적으로는 자기는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 그런데 예를 들어 근데 제가 그러니까 작년 1월쯤에 음. 그렇게 기억되는데 정영학 녹취록 일부를 입수를 했습니다. 기자님이. 녹취록을 예. 보니까 예. 천화동인 6호는 조호영 것이 맞습니다. 아, 녹취록 곳곳에 나와요. 아하, 곳곳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것은 이분이 뭐 검찰에 가서 한 얘기는 알겠는데 아하.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아하.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제가 그 조호영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 마침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무마가 있었다는 얘기는 저희 전에 이미 뭐 경향신문에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마침 이 대장동 사건의 당사자인 남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도를 한 것이죠. 그건 일종의 스트레이트 보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은 조우영 씨 아니겠습니까? 김만배도 결국 이 사람한테 들은 거고 네. 이 발언을 했다는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일단은 그 사람이 그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는 보도가 돼야지. 그 판단을 갖다 본인이 내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자나 시청자들이 내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빠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진 작가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때 보도의 취지는 커피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커피가 커피를 아니라-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아니요. 뭐 서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보도에 조호영 씨는 당시 수사 무마는 없었다고 반론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럼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인터뷰는 여당이나 JTBC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제기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듣는 식의 인터뷰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6일 날 JTBC가 사과문을 발표했죠. 네. 이제 JTBC 사과문은 기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연락이나 좀 주고 했으면 그 반론 인터뷰가 네, 전혀 반론 기회가 연락이 전혀 없었다. 없었고요. 나가는 것도 이제 다른 기자를 통해서 나갈 쯤에 들었는데 뭐 음. 그래도 개국 멤버로 아하. 한 11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아.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측은한 마음도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용산에 큰 절을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에 큰 네. 절 올렸다. 지금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일단은 이분이 조우영 씨가 그 윤석열 그 당시에 그 이분을 갖다 만난 적이 없는데 네. 보도에는 지금 뭐 그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지금 네, 잠깐 그래서 네. 말씀드리는데 예. 100분 인터뷰를 제가 지금 공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영 씨와 했던 제가 윤석열을 만나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JTBC에서 그 사과 방송한 내용이 그게 예. 허위 보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네. 씨의 그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네.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네. 뭐 그게 그다음에 보도의 핵심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핵심 당사자가 이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이 지금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 수사를 갖다 무마한 게 윤석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와의 그 앞선 만남에서 예. 그러니까 윤석열 조호영 씨와. 얘기 자체가 없다고요. 근데 그걸 마치 제가 있는데 뺀 것처럼 지금 JTBC가 사과 방송을 한 것이고 그건 허위 보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호영 씨가 그 윤석열 당시 과장을 네. 만나냐고 묻지도 않았고 네. 안 만났다고 얘기도 안 했다는 그렇죠. 거 그런 것이고 지금 김만배 신앙립 녹음 파일도 들어보면 이분들이 무슨 커피가 쟁점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내가 박영수를 소개해줘서 이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걸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핵심적인 게 문제는 뭐냐? 그 무마를 시켜준 게 박영수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윤석열이 무마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예요. 아니 결국은. 전 이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윤석열 주인검사가 조우영 안 맞고 커피 안 타줬으면 그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커피를 안 타준 건 있지만 그래도 사건 자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죠? 우리가 예. 모두 다 잊고 있는 게 예. 정영학 녹취록을 제가 지난 1월에 전체 공개를 했습니다. 예. 1325쪽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적어도 3번 이상의 수사 무마 상황이 나옵니다. 2012년 8월에 김순환 당시 수원지검장을 통해서 그 최윤길 그 성남시 의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고 2013년 7월 12일자 녹취록에는 그때도 조우영에 대한 수사였어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수사관이 나무기 얘기하는 거예요. 정영학에게. 아,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계장이 지검장님 전화 받았다고. 아, 예. 빨리 얘기하지 그랬냐고. 아하. 다 대놓고 덮어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아예 그래서 뭐 터놓고 덮어준다고 하니까 우영이도 빼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조우영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음.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2011년 그때 뭐 4월, 5월에 커피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그렇다면 김만배가 도대체 이 대장동 사건에서 지분을 가장 많이 갖게 된 이유가 뭐냐? 제가 전체 검찰 수사 기록을 읽어보니까 예. 남욱과 정영학이 김만배 파워를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때 실제로 수사를 무마를 시키고 야, 내 다음 달에 무혐의 나올 거야? 이러면 진짜 무혐의가 나오니까 남욱도 변호사인데 아, 이 형이 진짜 뭐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JTBC 주장은 봉지욱 기자님이 2021년 10월에 조우영 씨를 만나서 이제 윤석열 당시 대검중수 이 과장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주인검사가 커피까지 타주면서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를 했다는 건데 이게 자체가 허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만났을 때 윤석열 뭐 만났네 이런 얘기가 아예 없고요. 아예 없었다. 제 이름에서 윤석열 뭐 후보나 이런 석자가 나온 게 없고 아하. 지금 21일 보도만 말씀하시는데 28일 보도를 보면은 그거를 또 보완하는 보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측근에 예를 들면 김만배가 지금 조우영의 주장은 당시 만배영이 시켜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 허위로 얘기했다 이건데 그렇다면 조우영과 같이 일했던 직원들은 2011년 4월에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고 나온 조우영으로부터 나도 커피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저희한테 증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 조우영의 회사 직원까지 김만배가 조종을 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조우영 직원의 네. 커피 얘기를 조용현한테 들었다. 네. 이것도 사실은 부차적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커피를 타주면서까지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그 보도가 허위다. 운운한 것도 부차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커피를 타줬든 말든 뭐 콜라를 줬든 캔커피를 줬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사실. 자 그러면은 네. 여기 수사를 해서 가려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 주인검사가 커피까지 타주면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보도를 한 것 당시에 이거는 그 보도 내용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건 남욱의 그거는 피의자 이제 신문조서 내용. 정영학 녹취록이나 신문조서 네, 네.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보도를 한 네. 거지. 조우영하고 문답을 하면서 그건 일체 없었던 거고 이거는 다른 이 자료를 보고 그러니까 보도를 한 이게 거죠. 보도 넉 달 전에 조우영과 100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그런 뭐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만났을 때 그 목적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치면 조우영이 저한테 얘기한 거 그리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모두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치면 조우영이 그럼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 천화동인 그분은 그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도 사실입니까? 검찰은 왜 조우영이 한 말을 취사 선택해서 이건 사실이고 이건 허위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우영 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컨대 그 당시에는 뭐 일단은 그 부산 저축은행 당시에는 네.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논리적 오류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만들어졌든 간에 대장동 비리는 대장동 비리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약간 칼 들고 강도질을 했는데 그렇죠. 네. 예컨대 그 칼을 갖다 슈퍼마켓에서 안 팔아서 강도질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비약인데다가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는 부산 저축은행 때는 이쪽이 대장동 건은 아예 그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관심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회장 잡고 부회장 잡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특정하게 단지 그 김만배가 했다는 그 얘기만 듣고 그다음에 김만배는 거짓말할 수 있는 온갖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남욱이라든지 시켜가지고 거짓 증언 시켰던 것들이 지금 다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수많은 그 거짓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 말을 갖다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또 그 사람이 인용한 게 결국 조우영인데 조우영 씨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뭘 확인했다는 아니 겁니까? 조우영은 네. 그럼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인데 이 사람도 범죄자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예. 한 30분 전에 뉴스타파에서 새로운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 조우영을 자꾸 대장동 대출 뭐 자금책 브로커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은 부산저축은행의 차명사업장을 대신해서 운영해준 바지사장이자 공동 지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차명사업장 4곳을 찾아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TV 토론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축은행 대주주가 SPC 특수목적법인을 그러니까 자기 지분을 숨기고 차명으로 하는 곳이 수사 대상이었다고 그랬어요. 그곳이 지금 4곳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이분은 자꾸 저를 만나서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거 다 정영학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발을 빼는 거.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안 실어줬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는 할 수 있는 거죠.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안 할 수 있는 건데 예. 이분의 실체는 우리가 아는 단순한 대출 브로커가 아니고 아하.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으로서 같이 공동 지분을 가지고 차명 사업자 시행사를 운영한 그런 분입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그 윤석열 과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진술조사도 본 기자님이 확보했다라고 예, 그 JTBC가 얘기를 하고 밝혔거든요. 있죠. 그건 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같은 취지의 이제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과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진술서도 확보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보도에 왜 반영을 안 했느냐? JTBC 주장. 그러니까 작년 3월 7일에 예. 예를 들면 3월 6일에 뉴스타파가 김만배 신앙님 음성 파일을 보도하고 그 다음 날 윤석열 캠프 김은혜 대변인이 그렇죠. 조우영의 진술 조서를 들고 브리핑을 합니다. 예. 맞죠? 그러니까 이당 제가 그때 당시 봤던 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진술 조서의 일부, 녹취록의 일부가 취재 기자와 뭐 국민의힘 캠프에 있었던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우영의 말 자체를 제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측근들, 최측근들을 같이 취재를 했고 이분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진술 조서에서 탄핵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진술 조서에 나는 윤석열을 만난 적 없다. 윤석열 주인검사를 만난 적 없다고 한 그날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죽어도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가 아닙니다. 조우영 씨가 그렇게 절대 얘기를 했다. 아닙니다라고. 근데 그러면 같은 진술 조서에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린 겁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보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 대장동 일당 중에서 믿을 놈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 거짓말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취사 선택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나타나지 않은 주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 주워 들은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거고 핵심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만배든 남욱이든 뭐 조우영이든 하나도 믿을 수 없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딱 원하는 부분만 취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묻어버리고 보도를 함으로써 이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진 작가님 얘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론을 충분히 모시고 이런 부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겁니까? 수사무마에 대한 의혹이? 저희는 의혹을 제기한 거지 그게 사실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한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대장동 특검이나 이런 데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성남시와의 유착 비리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은 10년 넘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수많은 전관들과의 수사 무마 의혹 50억 클럽 6명 중에 5명이 검사 출신 다 고위직들이에요. 이분들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봉규 기자의 말씀은 이제 기사의 핵심 주장은 어떤 당시에 검찰 전관들의 수사 무마 의혹인데 어떤 지역적인 뭐 커피를 누가 타줬는 이것으로 이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고. 예를 들면 저희가 보도한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때 그렇게 물었잖아요. 커피는 왜 커피 타줬냐? 왜 타줬냐? 이것과 지금 야 커피 안 타줬는데 수사무학도 없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정치권의 프레임인 거죠. 그거는. 커피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사모만 있었다라는 것 주장이고. 수사무마가 있다라는 것에 근거라는 게 김만배 씨가 했다는 말밖에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막연하게 뭐 박영수 뭐 특검이 뭐 50억 클럽에 가입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정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조우영이 단순한 대출 브로커고 그 수사를 협조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김두 홍보수석을 잡아넣었는데 수사에 협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전달책이었으면 그렇게 수사하는 게 맞죠. 그분의 실체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고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차 보도를 할 거라 예. 지금 알려진 정도의 그런 단순한 대출 브로커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우영은 박연호 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인 사실을 대검 중수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렇죠. 부분을 네. 보도를 통해 알리고 싶었다는 말씀이시고. 근데 어제 이제 MBN에서는 작년 2월 JTBC 보도의 근거가 됐던 남욱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어떻게 또 기자님 손에 네. 들어가게 되는 것이냐.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제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는 본인이 전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만큼 정치권 관계자가 넘긴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대표적인 검찰 발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고 답했는데 어떻게 그 기자가 알고 쓸까요? 남욱이 줬든 정영학이 줬든
기자로서는 그 문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수사 기록 맞는지 아닌지 녹취록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게 의무인 거죠. 예. 그걸 가지고 뭐 남욱 변호사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면 그 범죄자의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취재원에 대해서 보호가 가장 1순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호영 씨의 실질적인 당시의 역할, 그러니까 SPBC를 만들어서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사업에 참여한 여기에 이제 핵심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당시에 사실 이제 이게 뉴스타파 오늘 보도로 이제 밝혀졌지만 그런데 이게 오늘 안 나왔어도 당시에 그것도 이례적인 거 아니었나요? 왜냐하면 아니 저는 예. 그런 존재인 거를 알고 있었죠 그때. 왜냐하면 조우영과 같이 그 차명 사업장에 있었던 등기 이사를 취재를 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사람 말만 믿고 보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고 예. 지금은 기록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 그리고 심지어 그 차명 사업장 중에 한 곳은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수사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잠깐만요. 그래, 자, 여기 이제 시간이 뭐 얼마 없어서요. 저기 이제 뭐 여러 가지 JTBC 보도 관련해서 기자님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 당시 이제 본 기자님이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에 안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대선 3일 전에 보도된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 논란인 거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만배 씨와 이제 신앙님 시간의 녹취록 보도 내용인데,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제 72분짜리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짜깁기 혹은 뭐 편집을 통해서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편집했다는 것이 불공정 보도, 허위 보도였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이나 여당 측의 핵심 주장 아니겠습니까? 기자님이 이 보도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정한 보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중간에 왜 그걸 뺐을까 싶어요. 그거 안 빼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저 같으면 안 뺐을 텐데 예. 이제 쭉 길게 이렇게 틀어준 게 좋고 저 같으면 대선 공작을 할 것 같으면 저는 그걸 다 공개했을 것 같아요. 72분을 그때. 70일 다 공개했을 박영수 특검 것이다. 선임 과정의 문제나 최재경 뭐 수석에 대한 문제나 저는 그걸 다 공개했을 것 같아요. 최순실 씨의 뭐 하나은행 컨소시엄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는 게 맞았는데 그 부분만 공개한 것은 아마 제가 했던 앞에 선행보도나 경향신문 여러 언론들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선행보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도한 것이고 예. 뭐 최순실 씨 문제나 이런 것들은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 검증이 안 되니까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3월 6일에 합니까? 공작을 하려면 사전 투표가 3월 4일 5일에 끝나고 사전 투표율이 37%였습니다. 제가 그 녹취록을 분석했고 공개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듣고 기획 인터뷰를 했을 때 웃었습니다. 아. 1억 6,500만 원짜리 기획 인터뷰가 이렇게 허술하고 허접합니까? 두세 번 더 만나서 그러니까 더 정교하게 다듬었어요. 아니, 1억 6,500원 왜 준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 이제 아니, 제가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 그런 대가가 오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분명히 하겠지만 김만배 씨는 오직 온갖 거짓말을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대선 3일 전에 검증 없이 그냥 터트린다?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제가 뭐 기록을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김만배 스타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연봉 1억씩 주고 형 나 음악 프로그램 좀 하고 싶어. 그래? 10억 줍니다. 10억으로 실제로 MBC 에브리원에서 그 프로가 방영이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 20년 만에 만났는데 치과 치료비가 없어. 그 자리에서 2천만 원 줍니다. 이게 다 수사 기록에 나와 있고 김만배의 돈 씀씀이란 건 굉장히 특이한 것인데 그걸 떠나서 언론인으로서 일단 보도가 될 때는 취재원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계약서를 거죠. 갖다가 계약서를 6개월 날짜를 속였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때 그 인터뷰한 시점과 그다음에 책 거래 관계, 인과관계를 다 부정하기 위해서 날짜를 옮긴 거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은 앞으로 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밝히고 또 죄가 있다면 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이걸 뭐 알겠습니다. 공작이다.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먼저 흘리고 나오는 거는 전 자, 적절하지 조우영 않다고 녹취록 이제 100분짜리를 기자님이 공개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걸 예. 그냥 깠을 때 공개했을 때 또 여기서 뭐네 해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 전에 충분히 조우영에 대한 인물이 누군지 추석 취재를 보도를 통해서 하고 보도를 나서, 하고 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00분짜리 그래야 이 사람이 말하는 맥락이 어떤 의미인가 실제는 뭐였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여당에서는 또 이게 민주당이 그 배우다 연계 의혹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의 그 보도에 대해서도 이 부분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2021년 10월 9일에 동아일보가 천화동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임을 알지 않느냐. 이거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 요 보도 이후에 모두가 대장동 그분 찾기에 나선 겁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대장동 그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일보의 보도는 국민의힘이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예.
언론사가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한 모든 걸 가지고 정치적인 그 의심을 가지고 본다면 앞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 뉴스타파를 뭐 폐간하네, 뭐 1급 살인이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위축됩니다.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요. 예.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기자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야, 기사 한 줄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나겠다.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한 40초 남았습니다. 기자님 그래도 오늘 되게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네. 뭐 또 모실 수도 있습니다만 청취자들이나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을 봐야 된다는 말씀 사건의 드리고 본질을 싶어요. 봐야 된다. 예, 커피가 아니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봐야 된다는 것인데 저희 자꾸 이제 뭐 저희더러 뭐그 반국가 세력에 뭐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저희는 사형에 처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취재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추후에 또 100분 그 녹취록이 보도되고 후속 보도 필요한 시점 있을 때 다시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 2부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죠. 네, 오늘도 휴대폰을 하고 있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닙니다. 기사 검색 중이었습니까? 아니, 네. 오늘 뭘로 이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예. 이제 커피 배추, 네, 바닐라 라떼, 네. 뭐죠 그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예, 요즘 두 분이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한판승부 외에서도 자주 만나시고. 그러니까요. 예. 엮이기 싫은데. 예. 저는 9점 주지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네. 제가 섭외한 건 전혀 아니고요. 예. 네, 본부에서도 K본부에서도 그럼 계속 왜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굳이. 그 문화 쪽으로 9점을 주셨는데 윤석열 장관 문화부 9점. 장관이 네. 유인촌이에요. 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유인촌 문체부 장관 그 지명에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나머지 1점을 채울 적임자입니까? 저는 억울하죠. 아니, 뭐가 억울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를 9점을 줬거든요, 제가요. 10점 만점에 9점. 네, 윤석열 정부. 네. 그냥 뭐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제가 좀 기대를 했거든요. 본인의 인사 지명이 안 됐다. 네,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9점이 네. 또 뭐 0.9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딱 고정돼서 그걸로 평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앞에 0점을 잊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그때 그 평점에 네. 문화도 있었고 다른 영역도 있었는데 예. 다른 영역은 제가 못 밝히겠습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구종찬. 그때 다 9점으로 깔았어야 되는데. 예. 자, 오늘 특별히 전직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면서 배추 한판 시작하면 될 텐데, 자, 이번에 또 이제 그 2기 내각을 보면서 또 MB 시즌 2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 나와주실까요? 찍지 마! 유튜브 찍지 마! 성질이 뻗쳐서 제발 내 삼행시를 할까 합니다. 식용유 같이 부드러운 사람이더라고. 예. 식용유로 삼행시 할까? 운 좀 알겠습니다. 떼주세요.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 용이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유인촌이. 예. 원래 취업 시장이 어려워요. 예. 그럴 때일수록 예.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우선 뽑습니다. 경력 잘해요 또. 그죠? 유인촌 어때요 우리 배 소장? 저보다 못하죠. 되게 15년 만에 다시 임명된 분이어서. 정년이 없어. 정연이 없다? 팔팔은 돼야 됩니다. 예. 내도 한번 더 할까? 이게 유인촌 전 장관이 또 그 자리에 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전원일기 효과가 아닐까. 전원일기 효과다? 아니 왜 요즘 그렇습니까? 전원일기가 계속 재방송을 해요. 유튜브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재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좀 윤석열 대통령이 TV를 보다 전원일기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신다고 이제 하니까. 요즘 핫한 줄 알고. 그렇죠. 아니 또 최불암 선생님은 또 이 해석이 약간 그렇죠. 좀 최불암 선생님이 또 이게 최불암 선생님은 골프는 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불암 선생님 자, 우리 최재성 수석님도 나와주셨는데 과거 정부 이제 유인촌 특보의 경우 15년 전 장관을 다시 기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해석도 좀 하셨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처음 있는 일이니까. 예, 어떻게 볼 것도 없죠, 뭐. 처음이니까 그냥 입을 벌리고 부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나는 체육 쪽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 싶어.
체육?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찍지마부터 거친 말 뭐 거의 욕설을 하시면서 예. 성질나서 뭐 하면서 그래서 문화 쪽보다는 체육 쪽에 방점을 찍은 인사가 아닌가 싶고요. 체육에. 15년이면은 뭐 흔한 말로 강산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그러는데 10년 반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시대 얼마나 속도가 빠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퇴행이 아니고 퇴행이 아니고. 예, 내리막길 거꾸로 그냥 급발진해 버린 거죠. 아, 퇴행도 한 내리막길 급발진이다. 아. 당근마트에서 중고 산 것도 아니고 약간 그 재활용이거든요. 이건. 예.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관 교체하려면 교체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문체부 장관은 교체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하, 문체부 장관. 네, 그리고 거기에 유인촌 후보거든요. 특보.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교체 사유가 외형적으로는 없어요. 네? 그런데 최상병 사건이다 이건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겠지. 그거 아니다. 그럼 뭐냐? 윤 대통령 안보관하고 배치됐냐? 국방부 장관이. 그거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뭐 새로운 설계자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인데 교체 사유가 외형적으로는 없어요. 내막적으로는 있지 국방부 장관은. 근데 문체부 장관은 교체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 저는 그걸 보거든요. 이번에 그 자유연맹 뭐죠? 문화자유행동인가? 거기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축사까지 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광화문 얘기를 하거든요. 예. 거기 조선시대 인물들이 왜 서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국가상징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용산부터 어디까지 이어가지고 무슨 그 기념물 거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뻔하거든요. 우리 국부이신 트루먼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를 구해주신 민족의 구세주 이순신 대신에 메가더 장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백선엽 장군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건 교수의 예측입니다. 예. 일단. 아니 그 예. 실제로 여기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늘 있었는데 대표가 가고 나경원 의원도 거기 가 있더라고요. 축사를 하고 문화자유행동. 예. 그다음에 거기서 특정 연예인을 걸어오면서 공격까지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그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문화부의 그 우파의 헤게모니, 문화권 헤게모니 잡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뭐랄까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런 기념 사업들을 계속하겠다. 우익 정체성, 우파 정체성 강하게 하겠다. 이런 드라이브로서 지금 그분을 앉힌 것 같아요. 여기도 자유란 단어가 등장하네요. 자유 없는 문화는 죽어버린 문화다. 또 문화 자유 행동이기 때문에 이 자유. 근데 그놈들이 근데 뭡니까? 네, 그 분들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당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분들. 방송입니다. 예. 아니 블랙리스트 만들었던 사람들이 뭘 앉아가지고 자유 얘기를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대개는 뭐냐면 문학계가 있는데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헤게모니를 잡겠다라는 건데 그럼 작품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거거든. 근데 작품이 아니라 이걸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 승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이분들의 미학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시장 경제 미학이야. 이게 어느 나라 미학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조금 최수선님? 주의해서 예. 볼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10년 만에 보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권 교체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설계들을 하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예. 뭐 블랙리스트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종북이라는 말이 그때 나와요. 원세훈 원장. 저는 뭐 직접 만나서 제가 정보위 간사할 때부터 종북 얘기를 직접 들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종북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국방부도 지금 교체 사유가 외형적으로는 불분명한데 한 거. 근데 뭐 이념의 전사 아니에요? 우익 쪽으로 확 기울어진 신원식 의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못했던 정치적 계산 때문에도 과감하게 못했고 하다가 또 좌절도 됐고 뭐 이런 것을 다시 하려니까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신원식 기술자. 그렇죠. 그다음에 유인촌 기술자, 이동관 기술자 이렇게 되는 거죠. 국무위원들에게 기술자라는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삼가할 얘기는 아니죠. 정치도 정치 기술자가 있고 뭐 그러듯이. 자 대통령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 나 참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니 그 최재원 수석 아니십니까? 우리 문 선배님은 잘 계시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보고 계세요. 제가 문 대표님 성대모사 해야 되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해보시죠 그러면.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오늘. 아니 뭐 상대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못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니 근데 그 민주당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구한말 개가 구태
한심, 막말 개가 아유 기침이라고 그래. 아니 민주당 편이에요. 참.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은 좀 민주당이 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잠깐만요. 내가 뭐 왕이야 왕? 하지 마세요. 대통령님, 근데 혹시 왕이 있네. 손바닥 왕이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왜요? 예,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손가락 위주로 닦아서 예. 뭐 찍었어요? 이쪽에도 왕이 있네. 예. 두 번 하실 생각이신가? 아니 근데 지금 오른쪽에 왕, 왼쪽에 왕. 이상민 좌왕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예.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막 뭐 성대모사를 하는 와중에 뭐라고 하면 괜찮은데 예. 사람들이 모르는 게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최재성 수석님. 예. 수석께서 전 의원께서 예. 정말 운동을 많이 하셔서 강골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알겠어요. 갑자기 아니, 왜 이게 중요한 게 강골- 국회 정치인들 중에서 원톱이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아니, 자, 이제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아, 제가 그러니까. 그 이상민 체육부 장관 후보. 아니 이상민 조심하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이념형 전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또 이 임명에 대해서 그 여당 인사 중에 또 한 분이 굉장히 세게 또 비판하신 분이 있어요. SNS에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시장님 왜 이렇게 비판하신 거예요? 예. 네, 홍준표입니다. MB 임기 말까지 지킨 인사원칙 중 하나가 국방부, 법무부 장관은 절대 정당 출신을 임명하지 않는다였어요. 좌파들처럼 군과 검찰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진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강하게 올렸다가 예. SNS에 글을 내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내리셨어요? 그렇죠. 내리셨구나, 그거. 저는 그 올리신 거 보고 이제 제작진들이 우리 홍 시장님이 또 글을 올리셨다. 네, SNS에 관심 좀 가져줘요. 가뜩이나 후방으로 밀려 있는데 얼마나 서럽습니까? 왜 올리셨다가 내리는 건 우리 홍 그럼요. 시장님 스타일 아닌데 끝까지 가셔야지. 과하지옥입니다. 그리고 개가 지셔도 기차는 갑니다. 다만 그 기차가 좀 작을 뿐이에요. 그렇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홍 시장님 당분 빨리 좀 나와주세요. 이 방송. 신천 갈대밭 사이로 내 가을이 와서 걸어야겠어요. 외롭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시장님이 원래 SNS 소통 워낙 즐겨 하시는데 요즘은 가끔 글 썼다가 내리시는 경우 간혹 있네요. 배 수장님 잘 아시잖아요. 어떤 그렇죠. 심리 상태인 거예요, 우리 홍 시장님? 여론을 좀 의식한다고 봐야 되겠죠. 여론을 의식합니까? 용산을 의식합니까? 그렇죠. 용산이죠. 예, 갑자기 또 아니 근데 용산을 의식한다? 여론과 용산을 모두 용산 모두 의식하는 건데 그 여론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결집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글을 올리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되면 이건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 시장님 왜 그래요? 또 이런 여론에 부딪힐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해서 뭐 정말 말 그대로 누구 말대로 홍카콜라로는 가는데 예. 약간 여기에다 좀 제로 콜라를 가자. 뭘 제로요? SNS 제로? 살짝 내리는 거죠. 이게 쉽게 제로가 말하면 윤석열 정권이 예. 기존의 보수에서 봐도 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홍범도 사건이라든지 기존의 그 정통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통적 보수의 관점에서도 너무 극으로 가버린 거예요. 라고 하니까 홍범도 때도 이분이 말을 섞었고 홍범도. 요번에 국방장관에 대해서 말을 섞은 거잖아요. 홍 시장님이. 근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봐야 되냐? 홍준표 하면 보수 중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굉장히 오른쪽에 가 계신 보수인데 진보수. 이분이 봐도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그런데 예, 최수정님. 예. 홍 시장님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그래요. 두 마리, 한 마리는 뭐고 한 마리는 뭐? 한 마리는 보수? 한 마리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 이거? 하나 있고 그러니까 대권 꿈이 있는 예. 분이니까. 또 다른 한 마리.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행보, 저런 모습이 결코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지지받을 수 없다. 안 좋다. 그러면은 결국은 다음에 재집권을 할 때는 뭐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전직 대통령 당시에는 현직이지만 차별하냐 아니냐 새로운 후보가 뭐 이런 게 늘 논란이 됐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말로 갈수록 국민 지지를 더 못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정권 재창출해서 후보가 되려면 윤 대통령하고 좀 거리두기. 다른 컬러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이 달랐듯이 아하. 이런 것을 또 하나 잡고 그래서 그렇군요. 올리는 거는
새로운 홍준표. 아하.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홍준표. 아하. 내린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요. 그래도 나는 국민의힘이다. 아, 두 마리의 토끼를. 홍준표 시장은 계속 이런 스탠스를 할 거예요. 아. 최전 수석 잘 짚었어요. 아. 내 이대남들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대남들. 아, 그렇죠. 홍수성님 보러. 홍카콜라. 홍. 그렇죠. 내가 90도로 용산에 절하는 순간 이대남들 다 떠났어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을 짚어보겠습니다. 해 소장님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물어봤는데 긍정 38.9%, 2주 전보다는 0.8%포인트가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59.5%, 2주 전보다 0.8% 하락했습니다. 예. 0.8 올라가고 0.8 내려왔고요. 예. 또 CBS 노컷뉴스가 아덴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조원 CNI 조사보다는 그 이전에 실시된 조사입니다. 예. 네, 이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긍정평가 38.6%로 직전 조사 대비 2.7%포인트가 올라갔고요.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는데 이 두 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6일부터 가까운 11일까지의 조사에서 연속적으로 올라갔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물론 이제 순방의 효과도 조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이 순방 상당히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이 아세안 G20 중요했거든요. 인인 순방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주목받고 이제 경제 외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받죠.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이동폭이 변화폭이 크지 않다라는 건 좀 그냥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두 달여를 놓고 보면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층들은 안 변하는데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예. 홍범도하고 오영수 국면이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회복이 된 거고 아세안 예. 얘기도 조금 아세안 순방도 조금 올라갔겠죠. 근데 뭐 사실은 이게 다 뭐랄까 등락폭 오차. 자체가 사실은 큰 뭐 의미가 없다. 올랐다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변화폭이죠. 이제 비등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등점. 끓는 점.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30% 이제 후반대, 예. 중후반대 이 대통령 긍정평가. 지지율이 언제 이제 무너질 것이냐, 혹은 이걸 뛰어넘어서 올라갈 언제 것이냐. 안전하게 올라가서 그래도 40% 중반 뭐 이렇게 갈 거냐. 그래서 지금은 물이 그냥 100도씨까지 안 가고 예. 끓고 있는 아직 덜 끓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하. 지층이 쫙 결집해서 딱 팽팽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에 무너지지도 않고 한 번에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 등락은 저는 큰 의미가 의미는 없다고 없다. 보여요. 그러나 하여튼 물 끓는 지점까지는 사유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그렇군요. 이거 의원님께서 예. 최재성 전 정무수석께서 시인이 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남양주 시. 예, 남양주 흐름을 시. 깨고 계세요, 우리 배 네네. 수사님. 제가 좀 맥커터입니다. 맥커터. 맥을 끊어놓고 있어요. 아니 이게 왜 그래? 문학책을 거의 안 읽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네, 문학적으로 제가- 감동을 받아. 아니 제가 예. 문학 동인회 출신이에요. 알겠어요. 자, 배 수장님. 강재규 감독이랑 같은 저기 예, 문학.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돌려서요. 네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그 여론도 짚어보겠는데 오늘 14일째입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게 있군요. 그거 제가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해주세요. 이제 예. 스트레이트 뉴스의 여론조사인데 예.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 적절성 여부, 적절한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네. 적절하다가 47.4%, 부적절하다가 49.6%로 상당히 팽팽합니다. 그러네요.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근데 이걸 이제 중도층과 무당층이 중요할 겁니다. 이제 이념 성향대로 보면은 보수에서는 부적절이고 또 이 진보층에서는 적절로 나올 텐데 예. 중도층에서는 적절하다가 46.8%, 부적절이 50.2%니까 뭐 이게 또 큰 차이는 아닙니다. 예. 근데 무당층을 보면 무당층은 살짝 또 시간이 지나면 성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당층에서는 적절이 38.8, 부적절이 53.5%로 부적절하다가 14.7%포인트 더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최재성, 그래서 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남양주 시인가. 예. 그래서 이 단식에 대해서 이 무당층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 정무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늘 무당층보다 중도층을 좀 보는데요. 아, 중도층이 더 중요하다. 네, 그게 이제 총선 예측할 때도 너무 정확하게 맞아왔거든요. 아. 중도층이고 전체 이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음. 그래서 실질 득표율 계산하면 양당 후보들이 거의 90% 갖고 가거든. 그러면 이 중도층이 그 총선 투표일 전까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그동안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는데 중도층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팽팽하거든요. 중도층은 무당층하고 중도층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는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중도층을 주로 보는데 이거는 이제 오차가 거의 없는 차이가 거의 없는 거라서 요거하고 전체 조사 결과 차이 없는 거 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비슷한 싶은 흐름으로 것 가고 같고요. 있다. 그 점이 또 정확한 분석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4일차 단식을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좀 조심스럽게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이재명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어제도 검찰에 다녀왔습니다. 검찰이 역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필 기적입니다. 검찰이 잠시 억압하고 왜곡 조작할 수 있겠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혹시 배 소장님 그 쓸잘데기 없는 개그 좋아하시니까 질문 드릴게요. 물고기가 방귀 끼면 뭔지 아십니까? 물레방아? 생선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지점을 제가 알고 있고 후쿠시마 핵 폐수, 예. 방류 이것 예. 때문에 물고기 걱정 중입니다. 예. 단식 중이신 거 맞죠? 예, 뭐 소금을 어떻게 먹었느니 뭐 말이 많은데요. 뭐 제물 한번 드셔보실래요? 따뜻합니다. 예. 아, 예. 진짜 단식하시는 것처럼 잘 말씀 주셨는데. 자, 또 여야 각 당 대표 지지율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그거도 소개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예.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음. 폴리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실시했는데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당 대표직 수행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더니 예. 잘한다. 잘한다. 31, 잘 못한다. 58.6. 약간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해 보이는 그런 속성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잘한다. 45.6. 그리고 잘 못한다가 48.5%. 그러니까 이것도 잘한다 잘 못한다 거의 팽팽하잖아요. 그러네요. 아까 단식에 대해서도 잘한다 팽팽하네요. 잘 못한다 팽팽한데 이걸 보면 단식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하. 조금 더 이재명 대표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김기현 대표도 단식을 해야 될까요? 김기현 대표님 지금 상황이 안 좋으신 것 아니 같은데. 지금 김기현이에요. 예, 예. 어떻게 저 단식을 해요? 지금 여론조사도 문제고 예. 그런 그 잘못된 여론조사 정말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여론조사도? 잘해야 되고. 예. 요즘에 그 개념 없는 연예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차우림인지 뭔지 그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에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근데 대표님 전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급히 좀 알아야 되겠다고 저한테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개념 방송인도 중요해. 개념이 없어요. 우리 배종찬 소장도 실망이에요. 자, 김기현 대표의 본인의 지지율도 분명 볼 텐데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는 그만큼 어떤 존재감이 없다. 또 당 대표로서의 역할이 별 분명하지 않다. 이런 해석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특별하게 이제 야당을 적극적으로 공세하는 그 외에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뚜렷하게 보이는 뭐 차별적인 상품성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이건 이제 김기현 대표도 반드시 앞으로 더 외연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대목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만큼 따라가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연동돼서 가는데 대통령 지지율만큼은 안 나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대통령과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을지는 언제 그걸 넘어서기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당대표가 총선을 또 관리하는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뭔가 좀 차별적인 정책이 나와야 돼요. 김기현 브랜드 정책이 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김기현 대표가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님 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예. 사형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되면서 서비스 혁신과 콘텐츠 경쟁력이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경직된 방송사 제어가 재승인 제도를 전격 개선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규제가 아니라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 처벌의 경위는 예. 그거는 저녁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명권자가 보고 계시니까요. 예. 그 배종찬 씨는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9점 줬잖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배추 한판 함께 해주신 분, 배종찬 이스타K 연구소장님,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